네, 이슈를 더 하나 코너부터 소중한 의견 전해주실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그리고 MBN골드의 이가람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것 지치네요, 같습니다. 많이. 네, 예. 매일매일 정말 살얼음 파란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힘내시라고 저희가 이벤트를 또 준비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방송 화면 인증샷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오늘 인상 많이 썼는데요.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께는 주름 개선 앰플, 다이어트 보조제 이렇게 두 가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슈를 더하다 바로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은행 한 번 더 빅스텝 하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자체가 뭐 연휴 기간 내내 뭐 유럽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 굉장히 주시하신 분들이 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각오는 조금 하셨을 테지만 이렇게 많이 예, 빠질 줄은 또 그렇죠. 몰랐어요. 네, 여기에 이제 내일 또 금리 인상 네.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CPI 미국의 이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내용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김성훈 이사님, 자 내일 금리와 관련해서 좀 오늘 한국 시장 움직임 과연 어떤 연관성을 고리를 좀 찾을 수 있을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의 그런 큰 폭의 하락은 네. 우리가 쉬는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4% 이상 밀려서 마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영향을 오늘 하루에 전부 다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밀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은 이미 한 2, 3주 전부터 충분히 예상을 시장에서 해왔던 것이니만큼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뭐 한국은행 빅스텝 앞두고서 지수가 밀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셔서 느끼시겠지만은 장 아초만 하더라도 정말 큰 수준의 공포감으로 시장을 바라봤었습니다만은 물론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스피 시장은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파생 포지션, 목요일 날 이틀 뒤면은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 아니겠습니까? 예.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도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은 하락이 아닌 상방에 좀 베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빅스텝 가능성 충분히 50pp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오늘 밀리지는 않았다라고 전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가람 전문가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 연속 빅스텝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지 내일 시장도 좀 각오를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장님? 사실 뭐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금리 결정에 대해서 뭐 크게 과연 신경을 쓰고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이제 당연히 빅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0.5%가 아니고 0.25로 올리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반응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발생될 거기 때문에 물론 0.5를 올린다라고 해서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 안에서의 좀 이슈 하나는 잘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금리 결정 이후에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볼 것이며 또 금리와 또 앞으로의 물가를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이제 바닥이 도대체 어딘지 말씀 나누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특히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오늘 뭐 아시는 분은 뭐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좀 나눠진 하루였습니다. 뭐 코스닥,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였던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모습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의 좀 관림세가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비차익도 많이 또 들어와 줬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비차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비트코인 프로그램에 대한 순매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줬고 반면에 코스닥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오후장에 조금만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달랐었던 모습이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로 보더라도 삼성전자하고 LG엔솔하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종목이 사실은 반도체 업종이 이틀 2거래 동안 10%가 내려갔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시장은 수급들이 이제 그 기관들에서 특히 연기금에서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에 굉장히 많이 몰렸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많이 밀렸다가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외국인 연대 사면서 주가가 오히려 양봉 마감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렇게 갈렸던 이유가 있는데 그럼 왜 갈렸느냐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봤을 때 이거 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아래 가운데 있는 게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거 환율입니다. 보통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왜 올라가고 있느냐를 분석한다면은 환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담았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담았습니다. 이거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디스플레이를 하는 가운데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잡아놓고 지수를 더 안 빼기 위한 움직임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하고 다르게 이번 주에 옵션 만기도 있으니까 지수 방어가 필요해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뭔가 시가총액 상위를 쏠렸기 때문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강세였고 반대로 수급이 다 옮겨갔던 결국 수급적인 공백이 좀 컸었던 코스닥은 네. 수급이 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가 많고 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약세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코스피는 저점을 좀 확인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게 보기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김성훈 이사님께도 여쭤봐야 될 텐데 지금 말씀대로 지금 뭐 종목별로는 지금 뭐 저항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글쎄 이제 반대 매매 항상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려는 게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빠져드는 것이 오늘도 이 정도 폭락이 나오는 상황인데 네. 반대 매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지 부분하고 CPI 그야말로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돼버렸거든요. 네. 일단 반대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대부분의 코스닥 그런 종목들, 특히나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들 속도 없이 전저점을 깨고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점을 깬다라는 것 자체가 반대 매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즉 다시 말해서 투매를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전형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보 부족 사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각 증권사마다 오늘도 부지런히 전화를 돌린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올 것 같으니까 담보 부족 금액을 채워라라는 문자도 아마 많이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과매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저는 여전히 그런 과매도의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시장이 저점을 잡을 때는 한번 폭락을 한번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폭락을 유도해서 결국은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 수급적으로 가볍게 만들고 나서 저점을 확인하고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지금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레버리지를 더 크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간당간당하게 담보 비율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전략은 지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제가 강부에 말씀드리고요. 네. 추가적으로 C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CPI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고용 지표가 호조가 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에 나왔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발표되는 CPI가 어떤 숫자가 나오든 간에 시장을 좀 덤덤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용 지표 CPI 일단 고용 지표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CPI가 일단 충격이 나올 가능성 현재로서는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용 지표로서 시장이 한번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CPI 지표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은 좀 낮아질 덜할 거다. 네,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히려 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시장에 미칠 타격은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매니저님, CPI 예상치가 전월 대비해서는 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죠. 이 코어 CPI는 그래도 오를 것이다 또는 비슷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니저님? 일단 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있습니다. 네. 그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블룸버그 쪽에 올라온 자료인 건데요. 지금 저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냥 간략하게 저 앞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가장 높게 있는 수치가 8.1이고요. 제일 왼쪽이 7.9, 두 번째가 8.0, 가운데 가장 높은 게 8.1, 옆에가 8.2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는 금융기관들이 예측치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블룸버그에서 예측하고 있는 그냥 단순히 시장 컨센인 것이고, 이거 외에 금융기관들 조사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분석해봤을 때 일단 7.9가 나올 거다라는 것부터 해서 제일 높게 보고 있는 것이 8.3까지를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 컨센은 8.1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이 25만이었는데 지금 조사했던 금융기관들에서는 대부분이 30만이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금융기관들 컨센보다는 더 오히려 낮게 나왔던 모습이었는데, 시장은 아무래도 시장 컨센을 보기 때문에 시장 컨센보다 높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시장이 밀린 것 같고, 또 실업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일단은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8.1 정도 컨센을 보고 있는데 금융기관들도 거의 8.1 정도를 가장 많이 보고 있어서 잘 나오면 컨센이고 정말 서프라이즈 나오게 되면 8.0, 정말 잘 나오면 7.9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기관이 클리브랜드 연은인데, 그 다음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게 되면, 그 다음 자료는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예측하는 예측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맨 아래 거만 보시면 되는 건데요. 맨 아래가 지금 자막 때 조금 가려져 있지만은 CPI가 8.2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위가 8.04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예상이 8.1인데 클리브랜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8.2가 나왔는데 그렇게 된 얘기는 8.2보다만 낮게 나와주게 되면 뭐 헤드라인 CPI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문제는 코어 CPI가 근원 물가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클리브랜드 6.6을 보고 있지만은 지금 시장 예측 같은 경우에는 6.5, 6.4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얼만큼 더 많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줄 것이냐. 그래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이전에가 5.9였는데 발표가 6.3이었거든요. 그러면 원래 예상보다 이전보다 0.4%포인트가 올라갔다인 건데, 과연 이번에는 0.4%포인트보다 둔화로 올라갈 것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제 컴퓨터 화면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려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말고 살짝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올라가는 게 얼마큼 둔화가 될 것이냐가 중요해진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MON 전월 대비로 봤을 때도 과연 물가 지수가 얼마만큼 올라갔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시장 예상에서는 0.2%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 예측은 0.1, 0.3 정도 나와주게 돼도 연말로 봤을 때, 이제 아니면 내년치를 봤을 때 연준이 바라보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고 근원 물가하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전월 대비 얼만큼 올라갔느냐, 이런 거에서 세 가지가 다 모두가 서프라이즈가 나와주게 되면 정말 시장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가지만 좋고 두 가지가 안 좋게 되면 올라는 가는데 그 다음 것도 봐야 된다라고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가 지난번부터 해서 이번 때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에는 가솔린 낮게 나올 건데 다음 달부터는 가솔린이 좀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수치가 좀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시장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 긴장을 막 하고 막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여기서 좀 힘을 살짝 그래도 좀 빼줘도 될까?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데니리 님도요, 배드 이스 굿, 요즘 경제 지표를 보는 관점입니다. 뭐 실업률이
낮아진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실물 경제 타격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낮아진다 좋은 건데 오히려 좋은 시장에서는 악재로 그렇지 말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네, 우려가 더 반대로 퍼지고 또 봐야 있으니까. 글쎄요. 참 침체가 되는 것도 좀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주시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특징주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권재원 아나운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